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서 그동안 지난 세월에 지난 정부의 아쉬웠던 점, 또 우리가 평소에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반지성주의 사회, 이 부동산 투기를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느라고 어마무시하게 선전선동을 하고 법률도 많이 바꿨죠. 그전 정부에도 부동산 투기를 좋게 생각했던 정부는 없겠습니다만은, 지난 문 정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마지막에는 강남의 집 한 채, 서울의 집 한 채 소유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징벌적 형태의 세금, 이런 것도 부과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언론에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부동산 투기 폐가망신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선전선동인지 아니면 평소 진짜 본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제 생각에는 안타까운 얘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쓰는 용어 중에 이렇게 투기는 안 되고 나쁜 것이고, 투자는 좋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투기와 투자를 구별짓는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요소는 과연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양적 차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떤 초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투기적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금은 괜찮고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많이 하면 투기다, 주식도 많이 사면 투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위험성이 크면 투기다, 주식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투기성이다, 이렇게 운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면은 투기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기보다도 많이 투자를 하면, 물건을 많이 소유해서 크게 한탕을 노리면 투기고, 안 그러면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추어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투기고, 아니면 그 범위 내면, 감당할 범위 내면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그 내면적인 투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의 내면적으로는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는 것이나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쉽게 돈을 벌려고, 빠른 시일 내에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너무나 매도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대한민국, 특히 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천만 명 좀 인구가 넘고, 땅도 이거 4-5시간 6시간 달리면 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좁은 동네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생과학 의식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한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조화라고도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 냄비건성이라 할까요? 뭐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이런 것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측면과 조금 결부되어서 너무나 생각들이 한쪽으로 쉽게 빨리 몰려갔다가 또 빨리 또 후퇴한다. 이런 특징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투기와 투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각자의 어떤 능력에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다. 정치적인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하고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치라는 건 사람들을 잘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못하고 벌 줘가지고 때려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잘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 물꼬를 터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반대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때리고 벌 주고 징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결국 되지도 않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20 몇 번 그렇게 벌을 주고 때리고 투기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게 잘 되었습니까? 돈이 더 벌려지는데 사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 9시 출근하더라도 8시, 7시 때에는 나와야 되고 저녁에 집에 일찍 가봐야 7시, 8시고 이렇게 돈을 법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본 이득으로 쉽게 벌 수 있다면은 그것을 누구나 하고 해보고 싶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한 투기 심리, 투자 심리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지금은 나라에서도 뭐 국부 펀드라 해서 사우디 무슨 아랍의 국부 펀드라든가 이런 것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초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가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대학교에서 어디 기부를 해가지고 자선가들이 대학에 돈을 기부하고 뭐 땅을 기부하고 이런 걸 가면 돈을 가지고 그 돈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초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과 이익 추구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헤지 펀드라든가 어디 맡겨가지고 돈을 굴리고 장기로 굴리는 데도 있겠지만 단기로 굴리는 데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속칭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국민들만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냥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퇴근하고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 저축이나 하고 연 3% 2% 주는 저축이나 하고 살아라. 이렇게 정치인이 국민을 인도해서는 안 되고 그거야말로 혹세무민하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재산을 불리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국민을 그냥 돈 벌고 노력하고 자산을 축적하겠다는 사람들을 주저앉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년 재작년 같이 뭐 0% 1% 금리 시대에 무슨 저축이겠습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고 감당할 수만 있다면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것이었죠. 그걸 가지고 뭐 투기 세력이다 하는 것은 그러면 뭐 은행 저축해 놓으면 좋겠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였죠. 그러한 것들이 통용되고 지배되는 언론에 뭐 하나 나와가지고 투기 세력을 엄단한다 하면 성인 군자 같고 마치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다 자기들도 집 한두 채 사놓고 주식도 어떻게 좋은 정보로서 사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선전선동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 투기라는 것은 투자와 별 차이는 없는 것이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본인이 감당할 만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투기가 되었든 투자가 되었든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나라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국민들을 매도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안정적인 어떤 투자의 길로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있고 뭐 이렇게 예금 투자 방법에 예금 뭐 주식 부동산 이렇게 뭐 온갖 ELW 뭐 이름도 생소한 것들 ETF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국민들이 왜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선호했느냐 이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투자하기가 주식보다 쉽습니다. 당연히 선물 옵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는 것이고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사지 않고 어디 저기 온라인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확인하고 사기 쉽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이 주식 이런 거 유가증권보다 훨씬 쉽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에 30% 올랐다가 30% 떨어지고 이런 일이 없죠. 뭐 주식이는 뭐 하루에 30% 올랐다가 떨어지면 하루에 60%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그런 일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훨씬 이 투자를 하기에 좋습니다. 낭패 보는 일이 적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장 폐지라는 게 있죠. 주식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회사 기업을 속속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재무제표도 공시되어 있고 다 뭐 공시도 하고 하지만 그 작은 회사인 경우에 그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경영 태도 도덕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든가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하다가 나 괜찮은 회사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돈을 전부 날리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은 그런 게 없죠. 부동산을 샀다가 뭐 깡통 된다. 물론 이렇게 깡통 되는 거는 이제 갭 투자해서 그 차액을 전세 보증금이나 이렇게 해서 샀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깡통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치 자체가 부동산 가치 자체가 제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죠. 물론 뭐 일본의 부동산 1000엔짜리도 있다고 하더라마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은 예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살 테면 사고 안 살 테면 안 살고 이런 것이지
없던 걸 빌려와 가지고 팔아 제끼는 이런 공매도가 없죠. 이 공매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주식 투자자들이 시달리는지는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없는데 본인은 소유하지 않는데 어디 빌려와 가지고 팔아 제끼는 거 이거 부동산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그걸 예상하고 어디 일본에서 부동산을 도입해서 팔아 제끼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훨씬 쉽고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같이 이제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시기에 막차를 타가지고 이제 자기 비수도권에 어디 싼데 분양도 안 되던 아파트 사신 분들은 당분간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계속 이 양적 완화를 옛날 전부 돈을 회수할 수도 없고 기왕에 풀린 돈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재화의 재산 부동산들은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급격하게 회복은 안 되더라도 주식처럼 깡통이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엔 이렇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식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쉽고 용이한 것인데 그거를 정권과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배관시하고 투기 세력이라고 벌을 주고 이렇게 지난 5년 이렇게 살아왔죠.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벌을 줄 것은 아니고 다른 유인책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보니까 그냥 그 전 저점을 얼마 전에 저점을 이탈하는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주식 투자로 국민들을 많이 유인하는 것이 나았겠느냐 아니면 부동산 한 댁이라도 사도록 길을 터주는 게 나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부에서 반지성주의를 경계한다. 이렇게 뭐 연설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반지성주의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엄단한다. 이런 것들 저는 그러한 것도 그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세력이라고 매도할 게 아니라 법 위반한 것이 있느냐, 세금 제대로 내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것이고 올바르게 더 나은 투자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제시해주고 유인을 해줘야지 벌을 주고 혼을 내주는 것으로 정치의 방책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하도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떠들어대니까 자기들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대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마치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줘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새 정부 앞으로는 이제 새 정부든 그 이후의 정부든 어떤 특정 집단을 싸잡아 매도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재테크에서도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